월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두고 그냥 공장 덩어리라고 불렀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실적이 아무리 좋아봤자 결국 2년마다 무너지는 공장에 불과하다. 이런 낙인을 찍어버린 겁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2013년, 2017년, 2020년 세 번 모두 사상 최대 이익을 찍자마자 40에서 50%씩 주저앉았거든요. 그래서 월가는 아무리 이익이 폭발해도 그걸 기준으로 주가를 평가해주지 않았던 거죠. 그냥 공장의 장부 가치로만 평가했어요. 무려 30년 동안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 30년 묵은 공장이라는 딱지가 드디어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지금 뉴스들은 온통 삼성 57조 어닝 서프라이즈, 목표가 36만 원 같은 표면적인 숫자 이야기만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큰 구조의 변화를 모른 채 숫자만 따라가다 보면 시장이 흔들릴 때 이게 잠시 쉬어가는 건지 아니면 정말 하락세로 꺾인 건지 판단할 수가 없게 돼요. 결국 최악의 타이밍에 팔아버리고 3년 뒤에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되는 거죠. 오늘 저는 월가가 왜 30년이나 한국 반도체에 공장이라는 딱지를 붙였는지, 1997년 IMF 사태부터 2013년 스마트폰 호황기, 2020년 팬데믹까지 지난 3번의 정점과 추락의 역사를 샅샅이 뜯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이클은 왜 다른지, 증권가는 어떻게 새로운 가치를 매기고 있는지, 또 2026년 4분기에는 무엇이 결정적으로 달라지는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숫자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삼성전자 1분기 잠정실적, 영업이익 57조 2천억 원, 매출은 133조 원입니다. 분기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를 돌파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755% 폭증, 매출은 68.1% 증가했습니다. 작년 2025년 연간 영업이익이 43조 6천억 원이었어요. 한 해 내내 번 것보다 한 분기에 13조 원을 더 번 셈입니다. 대한민국 기업 역사상 전례가 없던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무서운 건 바로 영업이익률입니다. 삼성전자 D램 부문의 영업이익률이 무려 80%를 기록했습니다. 이 숫자가 말해주는 건 단 하나, 반도체 산업의 이익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소프트웨어 기업 브로드컴의 마진율이 90%입니다. 반도체 회사가 소프트웨어 기업의 수익성을 넘보고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PBR입니다. 주당 순자산에 비해 주가가 몇 배로 평가받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죠. 삼성전자 PBR이 최근 2.58배를 기록했습니다. 2020년 이후 6년 평균이 1.54배였고 30년간 넘지 못했던 상단이 이 점이 배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미 넘어선 겁니다. 단순히 주가만 오른 게 아니라 기업 가치를 매기는 공식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첫 신호인 셈이죠. SK하이닉스 역시 1분기 영업이익이 40조 원 안팎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세라면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가 210조에서 295조로 뛸 수 있고 한 증권사는 내년에 488조까지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바로 지난 2월과 3월 두 달간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팔아치운 돈이 무려 66조 원입니다. 공매도 대기 자금만 14조에 환율은 1,550원을 넘어섰을 때였어요. 이란 전쟁 우려로 세계 증시가 반토막 날 거란 공포가 휩쓸던 시점입니다. 그런데 4월에 들어서자마자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불과 보름 만에 순매수 6조 원,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의 2조 3천억, SK하이닉스의 2조 9천억 원이 집중됐습니다. 주말에 이런 데이터를 보고 있으면 다가올 월요일 증시가 기대될 수밖에 없죠. 코스피 지수도 다시 6천선을 뚫고 올라섰습니다. 4월 7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된 바로 그날을 기점으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올해 시장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요. 18년 동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보유한 분의 계좌에 3억 9,700만 원이 찍혔다는 인증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수익률이 107%가 넘는데도 지금 가격은 상관없다며 추가로 매수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드디어 장기 투자자들이 보상받는 시장이 열리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공장 딱지는 도대체 왜 30년이나 붙어 있었고 왜 하필 지금 떨어져 나가는 건지 그 구조적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뉴스 헤드라인만 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화려한 숫자들 뒤에 진짜 구조가 숨어 있거든요. 뉴스 헤드라인은 삼성 어닝 서프라이즈에서 그치지만 월가가 그리는 그림은 전혀 다릅니다. 물론 원래 모든 주식이 다 사이클을 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월가에는 그걸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그 구조를 세 단계로 나누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 30년간 한국 반도체는 왜 공장 취급을 벗어나지 못했는가? 1995년부터 삼성전자 PBR을 보면 최저 0.9배, 최고 1.87배 사이에서만 움직여 왔습니다. 5년 평균이 1.31배입니다. 딱 공장 장부 가치 수준이란 의미입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 때는 PBR이 0.5배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10만 원짜리 주식이 3만 원까지 폭락했는데 그때 700만 원만 투자했어도 지금은 3억이 넘죠. 하지만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세 번 모두 최고 실적 직후에 무너졌어요. 약 11개월에 걸쳐 40~50%씩 폭락했습니다. 2018년 3분기 삼성이 17조 5천억이라는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냈죠.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주가가 20%나 빠졌어요. 이걸 피크 아웃이라고 합니다.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도 파는 거예요. 또 무너질 거라는 학습된 공포 때문이죠. 그래서 월가는 이익이 아무리 좋아도 그냥 공장으로만 봤습니다. 지난 30년간 따라다닌 가장 무거운 딱지였죠. 이게 두 번째 층입니다. 그럼 이 공장 딱지는 언제쯤 뗄 수 있을까요? 월가에는 오래된 경험칙이 있습니다. 사이클 주식이 성장주로 인정받으려면 2년 연속 기록적인 이익을 증명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2년이라는 기준선이 채워지는 순간 평가 방식이 PBR에서 PER로 바뀝니다. 지금 어디까지 왔을까요? 2025년 4분기가 첫 번째 신호탄이었고 2026년 1분기 57조 원이 두 번째 확정 데이터입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올해 4분기 실적이 이 기세를 이어갈 수 있느냐죠. 2026년 연말이 바로 30년 PBR 시대의 강제 종료일인 셈이죠. 이 리레이팅이 일어나면 숫자가 어떻게 바뀔까요? SK하이닉스 5년 평균 ROE가 80에서 90%입니다. 삼성전자는 50%고요. 사이클주로 평가받을 땐 자본 비용 13%를 적용해서 PER이 6배에서 8배 사이에 갇힙니다. 하지만 구조 성장주로 재평가되면 자본 비용이 10%로 낮아지고 PER은 8배에서 10배 구간으로 훌쩍 뛰어오릅니다. 평가 방식만 바뀌어도 숫자가 저절로 뛰는 거죠. 이건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SK증권이 작년 말에 낸 공식 리포트 제목이 뉴 패러다임, 뉴 멀티플이었습니다. PBR이 더는 유효하지 않다고 못 박은 거죠. 30년간 써온 낡은 잣대가 증권가 내부에서부터 공식 폐기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세 번째 층이 정말 중요합니다. 과거 세 번의 사이클은 전부 무너졌으니까요. 혹시 이번에도 결국 똑같은 거 아냐 싶으시죠? 그 의심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다르다고 확신할 수 있는 구조적인 증거가 4가지나 있습니다. 첫째는 장기 계약 구조의 변화입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들이 3년에서 5년짜리 장기 계약을 맺자며 줄을 섰어요. 심지어 계약금의 10에서 30%를 선수금으로 먼저 내는 조건입니다. 디램 가격이 1년 만에 1.35달러에서 13달러로 10배 가까이 뛰었거든요. 이러니 돈 먼저 내라고 할 만하죠. 공급자가 가격과 물량을 쥐고 있는 겁니다. 업계에서는 슈퍼사이클의 저주가 끝났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둘째, HBM이라는 병목 현상이죠. HBM 1비트를 만들려면 일반 D램 3비트 생산 라인을 포기해야 합니다. AI 칩 수요가 터질수록 범용 D램 부족은 더 심해지는 구조죠. 하이닉스 2000 공장 로봇 700대가 24시간 내내 돌아가도 물량을 감당 못합니다. 셋째, 엔비디아조차 예측에 실패한 추론 메모리의 폭증입니다. AI가 대화 내용을 잠깐 기억하는 공간을 KV 캐시라고 하는데요. 이 용량이 288기가에서 1TB로 8배나 늘었습니다. 챗 GPT를 오래 사용하다 메모리가 가득 찼다는 오류 메시지 보신 적 있죠? 바로 그 메모리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학습용에서 추론용 AI로 넘어가자 필요한 메모리가 수직 상승했는데 엔비디아가 작년에 내놓은 설계가 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했어요. 결국 AI가 고객별 대화를 기억하려면 고객마다 낸드가 필요하고 그 낸드를 HBM에 올려 서비스해야만 하거든요. HBM과 낸드 수요가 함께 폭증하는 구조죠. 넷째는 증설에 걸리는 시간입니다.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모두 공장을 늘리고 있지만 실질적인 공급이 이루어지는 건 2027년 하반기부터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2030년까지도 공급 부족이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리포트를 냈습니다. 과거 사이클은 늘 과잉 공급으로 무너졌지만 이번엔 공급이 물리적으로 따라오질 못합니다. 이 4가지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는 거죠. 이번엔 다르다는 근거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조금 어려우셨나요? 이 공장, 딱지 이야기를 부동산에 비유하면 바로 이해되실 겁니다. 우리가 집 한 채를 평가할 때 2가지 방법이 있는 거 아시죠? 은행이 담보대출을 해줄 땐
땅값과 건물 가격만 봅니다. 이 집 팔면 얼마지? 이게 바로 PBR, 즉 공장의 장부 가치만 보는 방식이죠. 하지만 세입자 입장은 전혀 다르죠. 이 집에 살면 매달 월세를 얼마나 낼 수 있나? 이걸로 집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이게 바로 PER, 즉 이익 창출 능력으로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월가는 지난 30년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어떻게 봤을까요? 세입자가 내는 월세는 싹 무시하고 오직 땅값과 건물 가격으로만 평가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동네는 2년에 한 번씩 태풍이 와서 세입자가 다 도망가는 곳이었거든요. 3번이나 된통당했으니 월세가 아무리 높아도 그저 일시적 현상이라고 본 거죠. 그런데 지금은 숫자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옆 동네 건물은 월세를 18만 원, 20만 원씩 받는데 우리 건물만 유독 6만 원짜리 취급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엔비디아 PER은 18배, 브로드콤은 20배인데 삼성은 6배, 하이닉스는 4.5배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세입자가 앞으로 3년치 월세를 미리 내겠다며 계약서에 도장까지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대만에 있는 옆집 TSMC는 우리 집보다 시세가 2배는 훌쩍 넘어요. 같은 반도체 기업인데도 말이죠. 지금 삼성과 하이닉스가 마주한 상황이 바로 이겁니다. 30년간 땅값으로만 평가받다 드디어 월세 버는 기계로 재평가받기 직전인 거죠.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하니까 집중해주세요. 이번 재평가로 목표 주가가 어디까지 뛸지, 어떤 신호를 보고 판단해야 하는지 오늘 영상에서 이 한 가지만은 꼭 기억해 가세요. 앞으로의 흐름을 3가지 시나리오로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확률은 각각 45, 40, 15%입니다. 먼저 확률 45%의 시나리오 A, 가장 낙관적인 경우입니다. 4가지 증거가 모두 맞아떨어지는 흐름이에요. 2분기 디램 가격 상승률이 50에서 60%대를 유지하고요. 2026년 4분기 실적이 2년 기준선을 완성하는 그림입니다. 이 조건들이 충족되면 삼성전자 PER은 8배에서 10배 구간으로 재평가됩니다. 목표주가 29만 원에서 35만 원이 바로 열립니다. 교보증권은 적정 PBR을 삼성 2.7배, 하이닉스 4.1배로 봤어요. 과거 밴드 상단의 딱 2배입니다. 이 기준이면 하이닉스 주가는 110만 원까지 열립니다. 확률 40%, 중립적인 시나리오 B입니다. 4가지 증거 중 2-3개만 작동하는 경우죠. 2분기 디램 가격 상승률은 30에서 50% 사이로 둔화돼요. 하지만 공급 부족은 2027년까지 계속되는 그림입니다. 연말까지 PER은 7배에서 정체되고 목표가는 25만 원에서 28만 원 구간입니다. 방향은 맞지만 속도가 더딘 케이스죠. 시나리오 C, 확률 15%의 비관적 전망입니다. 과거 3번의 사이클처럼 피크아웃이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디램 가격이 30% 아래로 떨어지고 하이퍼스케일러가 투자 축소 신호를 보내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다시 사이클 낙인이 찍히고 PER 6배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3가지 중 어떤 방향으로 갈지 알려면 매일 체크해야 할 4가지가 있습니다. 말은 맞는데 타이밍이 문제라고요? 그 타이밍을 잡을 숫자가 바로 이 4가지입니다. 첫째, 2분기 디램 가격 상승률. 트렌드포스는 50에서 60%, 시그마인텔은 30에서 50%로 전망이 엇갈렸습니다. 한 달 만에 30% 위냐 아래냐가 연말 목표가 36만 원을 가르는 숫자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선행 지표죠. 둘째, 2026년 4분기 삼성전자 실적 발표일입니다. 2년 기준선을 완성할 데드라인이에요. 이날 어닝 서프라이즈가 한 번 더 터져주면 가치 재평가가 강제로 시작됩니다. 발표 전에 신호가 약해지면 중립 시나리오로 톤이 바뀌는 거고요. 셋째는 외국인 순매수 기조입니다. 4월에 6조 원이 들어온 기세가 5월, 6월까지 이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흐름이 끊기면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SK하이닉스 외국인 매수세가 핵심입니다. 넷째, 글로벌 IB 목표가 상향 추세입니다. SK증권이 하이닉스 200만 원을 제시한 뒤에 모건 스탠리, JP모건, 노무라까지 목표가를 추가로 올리는지 봐야 합니다. 이게 연속으로 나오면 월가가 합류했다는 신호죠.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30년간 공장으로 취급받던 삼성, 하이닉스는 이제 단순한 사이클주가 아닙니다. 지금 포트폴리오에 이 구조를 어떻게 담아야 할지 숫자로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시장이 다 같이 오르거나 다 같이 내리는 장세는 끝났습니다. 이 구조에서 수급이 어디로 쏠리는지 3종목으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삼성전자입니다. 현재가 21만 7,500원, 52주, 최고 22만 3,000원, 목표가는 KB증권 36만 원,
미래에셋 30만 원입니다. PER 8배를 적용하면 29만 원, 10배를 적용하면 35만 원이 나옵니다. 업사이드 40에서 65% 구간. 그 근거가 바로 이겁니다. 디램 마진 80%로 소프트웨어 기업급 수익성을 확보했고 5년 평균 ROE 대비 2026년 예상치가 50% 수준으로 점프합니다. 내년 영업이익을 48조 원까지 보는 증권사도 있습니다. 여기에 파운드리 쪽에서 테슬라 A16 양산 수주, 엔비디아 그록 LPU 수주까지 확정되면서 비메모리까지 동시에 재평가받는 그림입니다. 두 번째는 SK하이닉스. 목표가는 SK증권 200만 원, 미래에셋 154만 원입니다. PER 6배 적용 시 180만 원, 노무라와 JP모건도 200만 원 근처를 보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정말 괴물입니다. 5년 평균 ROE가 80에서 90%입니다. 자본 대비 이익을 삼성의 2배 가까이 내는 거죠. 2025년 사이클 복귀 후에는 연간 영업이익 40조 원을 유지하고 HBM에서 구조적 지배력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HBM 매출 비중 3년 만에 5%에서 40%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AI 시대의 통행세 수익자입니다. 엔비디아 GPU가 돌아가려면 이 회사 메모리가 꼭 필요하거든요. 외국인이 4월에 이 종목에만 2조 9천억을 쏟아부었습니다. 전체 순매수 6조 원의 절반이 바로 여기로 향했습니다. 작년 영업이익률이 50.7%, 100원 팔아 50원을 남기는 기계입니다. 27년 만에 삼성전자 순이익을 역전했죠. 세 번째, 삼성전기입니다. 목표가 뉴스도 많고요. 리레이팅 낙수 효과가 가장 진하게 남을 대표적인 소부장 주식입니다. MLCC와 반도체 기판이 바로 AI 서버 확산의 병목 부품입니다. 특히 고다층 FCBG에 이 기판이 AI GPU 소켓 공급 비중을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AI 칩 시장 바로 옆에서 조용히 수혜를 보는 자리에 있는 거죠. 대장주가 뛰면 그 낙수 효과로 반드시 재평가받는 구조입니다. 이 세 종목이 얼마나 더 오를지는 글로벌 기업과 비교해보면 명확해집니다. 엔비디아 PER은 18배, 브로드컴은 20배, 마이크론은 6배 수준이죠. TSMC 시가총액은 삼성전자의 2배가 넘고요. 바로 이 격차가 재평가될 수 있는 힘 그 자체입니다. 1997년 IMF 때 삼성 PBR이 0.5배까지 떨어졌다가 2025년에는 1.87배까지 회복했었죠. 이번 재평가가 시작되면 PBR은 과거의 최고점을 뚫고 더 위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옵니다. 워런 버핏이 이런 말을 했죠.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인기 투표, 장기적으로는 저울이라고요. 지금이 바로 그 저울의 눈금이 다시 맞춰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 반도체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30년간은 2년 오르면 한 번 무너지는 사이클에만 올라타면 됐거든요. 그래서 시장도 이번 사이클의 끝물만 기다렸죠. 그런데 AI가 등장하면서 이익이 아예 구조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봐야 할 관점도 바뀝니다. 언제 고점을 찍고 무너지냐가 아니라 이 이익 기계가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로요. 관점을 이렇게 바꾸는 순간 지금 주가가 이상할 정도로 싸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저는 큰 구조를 말씀드리는 거고 최종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조건이 맞을 때만 움직이는 게 바로 투자니까요. 이 구조 하나만 제대로 보셔도 충분합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은 이겁니다. 30년간 공장 취급받던 한국 반도체가 이제 월세 받는 기계로 재평가되는 그 변곡점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2026년 4분기 실적이 30년 묵은 공장 딱지를 떼는 날이 될 겁니다. 그날까지 매일 확인해야 할 숫자는 딱 3가지입니다. 디램 가격, 외국인 순매수 기조, 그리고 글로벌 IB들의 목표가 상향 조정이요. 시장의 자잘한 소음이 아니라 이 구조의 변화를 읽는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사는 것보다 파는 게 더 어렵고 기다리는 것도 실력이죠. 저도 숫자가 바뀌면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매일 확인해야 할 이 숫자들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부분을 더 깊이 파서 다음 영상으로 가져오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네.